안녕하세요. 이서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강범입니다. 네, 우리 강보미 선생님은요,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학원에서 국어 교육을 담당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이번 영상에서는요, 강보미 선생님이랑 그러니까 독서에 관련된 이야기들 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그 독서 지도하실 때 좀 궁금하신 점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은 질문 4가지를 조금 추려봤거든요. 첫 번째 질문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요. 초등학교 아이예요. 책 읽는 걸 좋아하고요. 많이 읽긴 하는데 읽고 나서 어떤 내용인지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해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제가 먼저 좀 말씀드리면요. 이 질문에서 보면 2가지 경우를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하나는 아이가 정말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정말 대답을 못하는지, 그리고 다른 경우는요. 어떤 내용을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책을 무슨 내용이냐고 물어보면 아이들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어머니들께서 질문을 조금 잘게 쪼개서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책에 누가 나와? 혹은 책은 어디서 벌어지는 일이야? 마음에 드는 주인공들은 있어?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니? 이런 식으로 질문을 쪼개서 거기에서 단답형으로 대답을 유도하신 다음에 질문을 하나씩 확장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어머님들 우리 생각해 보면은요. 책이 읽은 내용을 말한다는 것은 사실 어른들한테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읽은 내용을 말로 표현한다고 하면은요. 그 내용을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 어휘력이 사실은 바탕이 마련되어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책의 내용을 잘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체득되는 게 아니고 책을 읽고 나서 책의 내용을 얘기하려면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지 주요한 사건이나 인물들을 선택하고 이것을 적당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사고력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이어가는 어휘력이 밑바탕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부분이라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요. 아이가 그 독서 행위, 책을 읽는 행위 자체를 하는 것과 또 아이가 읽으면 내용을 이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동일시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책을 읽는 독서 행위 그리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거는 좀 다른 이야기고요. 또 읽은 내용을 말이나 글로 출력해낸다는 거는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정말로 주의하셔야 되는 게 우리 아이는 책 많이 읽으니까 괜찮아요 라고 절대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정말 책을 읽고 있는 건지 아니면 책의 장면을 구경하고 있는 건지 이거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책을 읽고 나서 아이가 이제 1, 2학년 책들 같은 경우는요. 사실 글을 읽지 않고 그림만 봐도 내용을 추론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을 읽어야지만 아는 부분들을 어머니께서 질문을 해주시고 요거를 대답을 못한다 하면은 속도를 조금 늦춰주시고요. 그 단계에 맞게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아이가 책을 곱씹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만약에 읽은 내용에 대해서 대답을 잘 못한다면은요, 우리 아이가 어떤 경우인지를 먼저 잘 관찰해 보시고요. 우리 선생님이 이야기한 방법들을 좀 적용해서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2번째 질문은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도서가 두꺼워지는데 긴 글 읽는 것 자체를 어려워합니다.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이 질문은 사실 뭐 집중력이나 그 독서 지구력 이런 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건 또 아닌가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저는 이 질문을 딱 들었을 때 느꼈던 건 이거는 단순히 독서 지구력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정도 두께의 책을 읽을 만한 독해 수준이 아직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두꺼운 책을 읽기 어려워해요 라고 한다면 그 두께를 조금 낮추셔야죠. 아이가 읽을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추셔서 그렇게 책을 단계적으로 읽어갈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근데 또 그런 책만 읽게 하면은 쉬운 책만 읽고 어려운 책은 안 읽을 거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또래 친구들은 너가 지금 읽는 두께보다도 훨씬 더 두꺼운 책을 읽고 있어 라는 것도 같이 생각할 수 있게끔 계속 푸시를 해주는 것 또한
잊지 마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아이 단계에 맞는 적합한 분량이 있는 책을 읽을 수 있도록 그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주기적으로는 두꺼운 책도 그 학년에 맞는 두꺼운 책도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럴 경우에는요, 혼자 수업하는 것보다도 같은 또래 아이들끼리 같이 수업하는 그런 독서 클럽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도 나의 읽기 수준은 요 정도인데 내 친구는 저보다 두꺼운 책을 훨씬 더 빨리 제대로 잘 읽네,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할 수 있게끔 이끌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3학년 정도가 넘어가면 어머니 말도 말이지만 친구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받기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점도 꼭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요, 우선 이 질문은 또 어떤지 한번 보세요. 지금 세 번째 질문인데, 그 초등학교 1학년 올해 입학을 했고요. 아직 책 읽기가 익숙하지 않은데 책 읽기 습관을 좀 알려주세요라고 했어요. 근데 그 책 읽기 습관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그 책 읽기 습관에 대해서 먼저 좀 앞서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 중에는요, 그 한글 자체가 좀 아직은 익숙해지지 않는 친구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좀 꽤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 책 읽기 습관 전에 우리 아이가 한글은 완전하게 숙지하고 있는가를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낱말이라든지 받침 있는 낱말, 그리고 이중모음 이런 거 맞춤법이나 어떤 읽는 거를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한글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면요, 제가 이 교재에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 그러니까 아주 쉽고 신나는 한글 읽기 이런 책 있거든요. 한글 읽기 그리고 한글 쓰기 이 책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한글 쓰기에서는 지금 6권, 7권이 그 보시면 받침 있는 낱말, 그리고 여기는 복잡한 낱말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읽기, 자 복잡한 글자 6권이에요. 그리고 여기 앞서서 이것도 조금 어렵다. 5권은 받침 있는 글자를 또 배울 수 있는 책이 있거든요. 이런 책들을 조금 활용을 하셔가지고요, 우리 아이가 정말 한글을 완전하게 익히고 있는지를 좀 먼저 관찰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질문으로 돌아가서 그 초등학교 1학년이면 그 아직은 아이가 좀 어리잖아요. 그래서 처음 책 읽기 습관 형성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민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너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께서 정말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1, 2학년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 읽기 습관을 갖는다라는 거는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스스로 책을 붙잡고 있는다? 이거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습관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 힘드시겠지만 주기적으로 같이 책을 읽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맨날은 아니더라도 뭐 3번이 됐든 4번이 됐든 정해진 시간에 같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같이 책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야 되는데요. 방금 이제 한글 책도 나와서 이제 한글 읽기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읽는 것이 된다고 해서 책 읽기가 가능한 건 또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와 함께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이가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 물어보시면서 책과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져주시면 그것이 즐겁고 흥겨우면 아이가 스스로 책을 붙잡게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앞서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요, 책을 읽는 것이 이렇게 구경하는 거에 그치게 되면 다음 단계 독서로 넘어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 독서 습관을 형성할 때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그 함께 생각하는 훈련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이 아이들에게는 아직 책에 대한 습관이나 이런 행동 반경들이 결정되지 않았을 때니까요, 책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넓혀주시는 게 중요해요. 주기적으로 도서관도 가시고요, 한 군데만 가지 마시고 여러 군데 다니시고요, 서점도 여러 군데 다니시면서 우리 아이가 도대체 어떤 책에 관심을 가져 하는지 면밀하게 관찰을 해주셔야 돼요. 독서가 확장되는 지점은요, 아이가 자기 나름대로 흥미있어 하는 부분이 있을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거기서 그 반응을 포텐을 탁 터뜨리시려면 어머니들께서, 아버지들께서 잘 관찰해 주시는 게 너무도 중요합니다. 네네, 좋아요. 그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금 보시면요, 독해 문제집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해 문제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종류가 많더라고요. 어떻게 고르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그 독해 문제집 고르는 기준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 독해 문제집 고르면서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건 알고 있어요. 뭐냐면 아이의 수준에 맞는 것을 골라야 한다라는 거를 알고는 있는데 아이의 수준이 도대체 어떤 수준인지 가늠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 질문을 하신 아이가 몇 연령대가 얼마나 될까요? 지금 거의 초등학교 어머님들이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예, 초등학교 저학년 위주로 조금 질문을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학년에 제가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저학년의 국어 독해 문제집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저는 아이가 문제집이라고 하는 거를 처음 만난다라는 거를 조금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그렇죠. 예. 문제집은 제가 끝내야죠. 자기 힘으로 스스로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끝냈다. 성취감을 안겨줄 수 있는 책이 되려면 부모님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가 가장 적당한 난이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힘으로 했는데 이거 어렵지 않게 다 끝냈어 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는 문제집이 가장 최고의 난이도의 문제집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어린 아이일수록 독해 능력 향상을 위한 그 학습 방법이 굉장히 주의 깊고 세심하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그렇죠? 체계적으로 이해 훈련을 할 수 있는 그런 독해 문제집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것이 그게 문제거든요. 예. 그렇죠. 이게 국어 독해집 문제집이 이렇게 계속 확대되기 시작했던 시점이요. 2017년도인가요? 수능 네네. 국어 영역 문제가 맞아요. 너무 예. 어렵게 나와서 아 이게 영어 독해만 문제가 아니고 국어 독해도 그렇죠. 시켜야 되나 보다 이러면서 초등 전 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독해 문제집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문제집을 딱 열어보면 마치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수능을 풀라는 식으로 문제집을 접근하게끔 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다 수렴적 사고를 요구하는 문제들이거든요. 네네. 근데 초등학교 1, 2학년, 뭐 저학년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확산적인 사고를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기 중요하죠.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문제집을 풀었을 경우에는 굉장히 안 좋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1, 2학년 아이들은 이제 어휘를 배울 때이기 때문에 어휘와 독해가 그리 멀지 않거든요. 네. 어휘와 독해를 연결지어서 어휘를 확장하면서 그 힘으로 독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을 열어주는 그러한 첫 단계의 문제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나온 핫한 문제집이긴 한데요. 피출판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독해력이다 라고 하는 테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테마에 잘 맞춰진 문제집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안에 구성을 보시면 아이가 만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어울리는 단어. 그래서 놀이터에서는 당연히 놀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울리는 것들을 찾아가는 거예요. 문구점에서는 준비물을 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말과 이 말이, 이 어휘와 이 어휘가 이렇게 연결지어서 쓰이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여기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네. 그리고 이러한 어휘를 가지고 짧은 글로 만났을 때는 또 얘가 어떻게 말들을 이해하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것이 긴 글로 가게 되면 이 내용을 종합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지 아이들이 이 문제를 단계적으로 풀어갈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어휘의 의미를 앞말과 뒷말에 이러한 호응이 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맞아요. 있다는 거죠. 예. 전혀 부담감 없이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독해집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글을 읽고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는요, 독해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독해 능력은 바로 어휘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지점을 조금 말씀을 주셔서 너무 공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우리 이번 영상에서 뭐 독서에 대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나누어 봤는데요. 아이마다 성향이 다 틀리고 그리고 또 독서에 대한 태도도 모두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 궁금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혹시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댓글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희 키출판사 유튜브에서는 조금 어떤 슬기롭게 공부 코칭을 할 수 있는 영상들을 계속 제공해드리고 있거든요. 꼭 구독하셔가지고 유익한 정보 빠르게 좀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영상은 이만 물러가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